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농생명 식품 수도 그리고 역사문화 관광 수도를 표방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곳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고인돌과 운곡습지 그리고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전국 최대 귀농귀촌 지역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자랑스러운 지역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는 고창의 군정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술위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고창군의 유기상 군수를 연결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인사 나누시죠. 네, 새해 바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밌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청취자와 고창 군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도 많은 응원들 해주셔서 고창 군이 아마 활기차게 일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슬기로운 리더라고 하는 경자년 흰 지휘해라고 그러니까 모두들 상스러운 기운 받으셔서 또 서로 이웃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군수님 아직도 그 신발 바닥은 많이 닳고 있습니까? 예, 약속한 대로 당선 후에도 또 사람 변해버렸다 소리 안 드려야 되니까요. 예.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때요? 재작년에 선거를 통해서 참 압도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이끌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셨고, 지난 한 해 예산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으셨고, 사실상 두 번째 해를 맡고 계시는데, 혹시 이번 새해에 뭔가 좀 다른 해와 특이한 다른 시책, 정책이 좀 있습니까? 이제 제가 공약했던 그런 정책들을 이제 국민 참여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책하는 사업들을 했고, 그걸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 작년까지 일이었잖아요. 예. 금년부터는 그런 각 분야의 실적을 좀 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깨너머로 이렇게 볼 때는 뭐 행정 경험이 많고 또 아이템이 또 출중하신 분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현장성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또 주민에 다가가는 그런 주민 눈높이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장점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예컨대 뭐 이동군청이랄지 뭐 농민수당이랄지 여성 친화도시랄지 맨 처음에 군수 당선되셔가지고 한반도 첫 수도를 뭐 선언을 한 거랄지 또 최근에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뭐 조성한달지 상당히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시책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덕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이 고창군수니까 고창식으로 또 고창 것을 가지고 고창 다음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또 경쟁력은 글로벌하게 가는 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고창에 가장 잘 맞는 사업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경재 논설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제가 했고요. 저는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 아이디어 중에서 이제 감이 좀 있어서 되겠다 싶은 거, 고창에 맞겠다 싶은 것을 빨리 잡고 또 빨리 현장으로 가서 함께 논의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자, 뭐 서두에 훈훈한 덕담 나누셨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요, 군수님. 고창 참 뭐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난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밝힌 돈 주고 받는 상. 가장 많이 예산을 쓴 곳 고창군이었습니다. 물론 뭐 민선 7기 때 일, 이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 소식은 참 뼈아픈 소식입니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적했던 문제를 저는 당선되기 전부터 인식을 하고 제가 민선 7기 취임하자마자 저는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돈 받고 주는 개인적인 명예를 높이는 상은 일체 받지 않겠다. 그리고 다만 조금 홍보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농산물 브랜드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분자랄지 뭐 멜론, 수박 이런 땅콩, 이것은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 품목 브랜드 높이는 것은 뭐 약간의 홍보비가 들어가도 하지만 나머지
이 개인의 명예나 또 돈 주고 받는 상은 안 받겠다고 제가 방침을 정했고 충실하게 그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네. 사실 뭐 군수님의 의지는 그렇습니다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이 시상식을 여는 근본적인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들이 뭐 전체 언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들은 또 경영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협찬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협찬을 어떤 조건부 상을 준달지 조건부로 사는 것은 아주 그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 뭐 그렇죠. 정리를 유기정 건축가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고, 특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는 그 의정문 대상이랄지 뭐 대한민국 무슨 상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다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조건부 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창군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고창군이 어떤 샘플 케이스로 그때 아마 3천만 원 협찬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미 선언을 또 하셨고. 그 이제 전국에서 뭐 제일 높다고 나와서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돼 있는데요. 저는 충실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했고 그래서 그 전체 액수 중에서 제가 취임 후에 집행한 게 5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이제 민선 6기, 5기 때 집행한 겁니다. 근데 그 5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농업 브랜드 홍보를 위한 것만 받았고 나머지는 안 받고 원칙을 지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스케일이 거창합니다. 수도가 다 들어가요. 농생명 식품 수도, 역사문화 관광 수도. 먼저 농생명 식품 수도, 고창이 그런 이 수도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정도의 그 정한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텐데 그 정도의 컨텐츠도 좀 풍부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한반도 첫 수도라는 그 우리 슬로건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고창은 어떤 생태 자원에서도 정말 훌륭하고 또 역사문화 자원도 풍부한데 국민들께서 이것을 아시기만 하면 고창 사시는 게 충분히 자랑스럽다. 그리고 자긍심이라 이 자랑거리를 하는 것부터 고향의 양심이고 또 긍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제가 하여튼 60평생 고민은 끝에 한반도 첫 수도라는 이 화두를 던져서 궁금하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자랑스럽게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고인돌 시대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거성문화 시절에 문명 수도라고 충분히 할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 문화, 고향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역사는 이제 과거만 안 되고 미래 비전이어야 되고 현재의 어떤 시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킨 게 가장 지속 가능한 사업이면서 고창에 잘 맞는 게 농생명 식품하고 역사문화 관광이다. 이 두 가지로 큰 기둥을 세운 것이고요. 모든 그 사업이나 시책은 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데서 두 줄기인 농생명 식품 또 역사문화 관광 산업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전체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생명 식품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9월 달에 소비자 정보 네트워크에서 농업자원과 기업이 만나서 상생협력 성공 사례를 9개를 뽑았거든요. 그중에서 3개가 이제 고창께 뽑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농식품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뭐 비슷하게 그 기업들이 지역의 농업을 융합해서 상생한 성공 사례 그 10개를 뽑았는데요. 3개가 또 고창께 뽑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9개 중에 3개가 상생협력 성공사례 뽑히면 고창 수도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뭐 고창이기 때문에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뭐 스케일이 크게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 건 참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보입니다. 특히 농생명 식품 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있고 또 김제 같은 데는 뭐 종자산업 메카로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 큰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아마 김제랄지 익산 이런 데는 좀 시기 질투가 있을 것 같아요. 농생명 수도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한 거는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런 그 슬로건에 맞게 실행을 착실해가지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실망이 없도록 착실히
신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창에 이제 뭐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공원 일몰제가 이제 도래하는데 그 뭐 전체 이제 예산으로 또 그 사유지 부분을 매입한 부분, 아울러서 또 전라북도 최초로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하고 있는 부분, 고창군의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좋은가? 내지는 이 어떤 그 군수님의 정책 반영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예산면에서 그 분배를 적절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현재적인 가치도 필요하지만 미래 가치도 봐야 되는 게 지금 지도자가 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행정을 하고 함께 갈 때는. 그래서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그 농민 지원 조례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헌법 개정에서도 그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 전문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토 전체와 국민 통합을 해서 같이 가려면 지금 농업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은 그 한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고창군이 그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제대로 된 이 농민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은 돈이 아니라 이제 농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고창 군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 농생명 도시로 가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십시다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아까 이제 일몰제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급한데 또 민원이 있는데 투여하는 것이 선거지구로서는 표 얻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미래 가치를 위해서도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도 해야 되는 게 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그 시범 케이스를 한 사업들입니다. 농민 공익 수당과 관련해서 그 근거가 충실하고 또 전라북도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월 5만 원에서 연간 60만 원 하니까 농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해서 그 상당히 큰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단체 일단 주장은 10만 원에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해달라. 근데 농민단체 요구대로 한다고 한다면 2,600억 정도, 현재 5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61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자치단체도 재정이 허락하느라 많이 죽고 싶겠죠. 조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산이라는 것이 꼭 그런 한정된 어떤 그런 부분만 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지냐 사적인 농담 삼아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올해는 아동 수당도 10만 원씩 주고 농민 수당도 주고 그러면은 또 기초 노인 기초연금은 이미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 서울에서는 청년 수당을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줌마 수당도 줘야 되고 백수 수당도 좀 달라 이런 지금 농담도 나오고 그러는데 포퓰리즘 성격이 좀 크긴 하지만 이걸 좀 짜임새 있게 적어도 이런 저항을 취소하면서 하자면 줘야 될 어떤 당위성 근거를 충실하면서 가면은 저항도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고창군이나 완주군 이런 데처럼 자치단체 어떤 재정 능력이 있는데 하고 또 아주 열악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어떤 차별적인 어떤 부분이 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지금 시작 단계라 조금씩 주지만 나중에 또 확대될 개연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갖고 지급이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또 차별적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군의회나 그 국민들로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는 국가가 이제 농업 정책을 농업의 공익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에도 좀 많이 손질을 좀 하고 또 그렇게 가야 이게 우리나라가 미래 그 융합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농업 선진국 아닌 나라가 없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은데 거기에서 정부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먼저 해서 정부의 그런 정책을 촉구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기본 소득으로서의 농민수당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예. 우리는 선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농생명 가치를 같이 존중하고 공유하자. 그래서 이것은 돈의 액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가치를 공유했다는 걸로 공감을 해서 가십시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소통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역사문화 관광 수도인데요. 네.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까? 네, 관광객도 뭐 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가치를 새롭게 지금 부각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에 새로운 그런 매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조짐들 중에서 작년도에는 어떤 우리 그 네로라는 우리나라 대기업 그 그룹사 그 총수들 가족들이 고창에 와서 휴가를 하고 가시고 또 그 호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사업 평가들이 고창이 이제 처음에는 하루쯤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한 2박 3일 정도 보고 보니까 너무나 이 한국에 이렇게 속살이 깊은 곳이 있었는지 뭐 먹을거리며 풍광이며 인정이며 또 특히 이 게르마늄 온천이나 뭐 갯벌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것 입장에서는 고창 청보리밭이 보리 농사를 짓는 건데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최초로 활용한 게 이제 고창 경관농업 관광으로의 청보리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걸 재설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하. 또 하나는 청보리밭이 저쪽에 영광 경계선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쓰레기는 버리고 밥 먹으러는 영광으로 많이 갔다 국민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 군내 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인권도 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이 선운사권이나 고창 읍내권이나 우리 군에서 식사를 좀 많이 하시고 소비를 하시도록 좀 유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경관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봄철에 되면은 유채꽃 보러 제주도로 많이 갔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올 4월 달이면 유채꽃 하면 이제 고창이 아마 됩니다. 지금 제주도 유채밭의 3배 정도의 한 1,500헥타 정도 되는 대규모, 그러니까 고창군의 모든 간선도로 주변에는 유채꽃밭으로 조성이 되면 청보리밭과 함께 고창군 전체가 봄철 관광지가 되고 또 머무르고 또 체류하면서 관광 소비도 늘어날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비가 와서 제가 그 유채모 얼마나 잘 자라는가 지금 차에서 내려서 가끔 보느라고요. 또 노심초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역시 관광 정책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역사문화 관광 수도를 표방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판소리 부분이야말로 아마 수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존심이 그 자산 큰 그 자산적 가치가 역사적 의미가 큰데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은 그런 그 판소리 집대성 신재호 선생이랄지 또는 진채선 같은 스타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이돌 스타였단 말이에요. 진채선 여름일창도. 그래서 고창군 이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군민들이 소리 한 대목 적어도 단가 한 대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1인 1소리 옛날 전주시가 뭐 1인 1소리 하기 뭐 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고창이야말로 1주면 1소리 해서 뭐 좀 CD 좀 만들고 그 단가 뭐 한 10여 곡 해서 CD도 만들고 한 소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누가 봐도 고창 판소리 하면 고창 신재유 고창 진채선 고창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그 제언이시고요. 저도 아마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고창읍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모양성이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지금 그 동리 신재요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의 그 사랑채가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종합 그 예술가였던 신재유 선생의 동리호를 따서 동리정사라는 대규모 6,000평 정도 되는 호수도 있었고 누각도 있었고 안채도 있었고 그 공연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판소리 가사 속에나 여러 가지 그 고증에 의해서 상당 부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시 당초에 그 독리정사를 제대로 재현시켜 놓으면
오양산업에 굉장히 좋고 거기에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판소리 교육도 하고 그 시민 교육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원형에 버금가는 그런 형태로 판소리를 복원하고 교육하고 학습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은 제가 바로 취임하면서 이 독립정사 복원 재현 계획을 지금 세워서 아까 그런 하드웨어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정신을 또 새기는 일에서는 이 고창 군청의 그 모든 관인을 이 판소리 수도를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고창군 유기상 군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생명 수도, 역사문화 관광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고창. 다시 유기상 군수 연결하죠. 군수님? 네네. 자,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이제 관광 얘기하다가 고창을 들렸다가 이제 영광으로 밥 먹으러 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인데 사실 영광은 한비도 원전이 있어서요. 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걱정의 목소리를 계속 시민단체가 내고 있습니다. 반경 직선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여러 지원에 있어서는 좀 배제당하고 있는 소식.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좀 올해는 더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현재 그 원전의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지방세랄지 이런 것도 영광 위주로만 돼 있고 또 민간 환경 감시센터도 영광 위주로만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국비를 좀 확보해서요. 금년부터는 저희도 이제 장비도 구입해서 직접 그 민간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완전도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 저희가 방제 연합훈련도 매년 좀 실전과 다름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의 문제는 하여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원전에서 사고 발생하면 곧바로 이제 고창군으로 연락이 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는 그 상당 시간 경과한 후에 이제 문자로 일반적으로 갔었는데요. 저희 우리 담당 그 과장 팀장들 라인으로 즉각 올 수 있도록 시스템 좀 바꿨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팩스 한 장 오는 정도가 전부였다 이렇게 이제 과장님 인터뷰를 하셨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있군요. 이영재 의원님. 그 사실은 고창은 영광 원전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 해갖고 다툼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영광 원전 권역이기 때문에 영광군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고요. 안전 문제랄지 지역 발전 기금이랄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사후 문제랄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회랄지 또 전라북도 함께 노력해서 그런 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게 꼭 필요한 일이고 저희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분배의 문제가 좀 있어서 기존에 또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데서는 또 안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시군들이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 주변에 있는 시군들하고 함께 지금 연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쪽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정치적으로 우리 연대에서 이것을 투쟁해서 관찰할 수 있는 노력을 정치적으로 해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많은 자치단체장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고창군의 한 해 올해 예산 어느 정도를 확보하셨죠? 국가 예산으로서는 저희가 한 1,3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국가 예산은요? 예. 자, 그러면 이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어느 분야에 좀 더 중점적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우리 지방 정부의 참 어려운 점이 이제 고정적으로 이 사회복지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 이제 사회복지비로 한 30여 %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우리 군민들과 함께 약속한 대로 농생명 이 식품 분야, 산업 분야 그런 쪽하고 또 역사문화관광, 그 다음에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재난 대비하는 안전 시설을 한달지 또 우리 고창천을 비롯해서 재위험지구를 정비한달지 또 상습 가뭄제 지구를 정비한달지 이런 쪽 사업들이 지금 고루 분배가 돼 있는데 국비도 가급적이면 그 저희 군정의 정책 방향에 맞고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순서대로 예. 그런 예산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금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같은 예. 분단이지만 동북권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인구도 많고 뭔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고창 이제 부안 이런 이제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겉으로 보면은 예산을 쓰는 그 대상 정책 예. 시책 사업들이 좀 아기자기하죠. 이쪽 서북 권역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또 유기상 군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가 좀 풍부한 분으로 정평나기 때문에 예. 아마 하고 싶은 일 돈이 없어 못한 그 시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확보는 하긴 했지만은 예. 아마 구상하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을 지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기업 유치 관련해서 일자리가 예. 이제 중요할 텐데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산업단지야말로 정말 5년 전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께서 많이 그렇죠. 속상해하셨고 예. 공사 시공업체하고 법적인 분쟁 때문에 예. 그 유치권이라는 게 걸려 있어서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작년 연말에 해소가 돼서 아하. 본격적인 그런 기업 유치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2개 업체 그 식품 관련 기업입니다. 2개 하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이제 입주하는 그 근로자들 복지 시설인 체육센터 그거를 바로 올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농생명 식품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농생명 식품 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 이제 농민들이 생산한 원료를 또 쓰고 이 농식품 업체들이 또 농민들과 상생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농업 자원들과 이 기업들이 상생하는 구도가 자꾸 생겨야 지역에 일자리도 나오고 그 농민들은 또 판로가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예. 거기서 또 부가가치도 커지고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려고 지금 기업유치에 올해는 아주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아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 궁금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신규 사업 건수랄지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사업에 착수를 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고 지역 어떤 예. 발전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 봐야 되는 대목이 신규 사업인데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그 예산은 우리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 당해년도 사업은 적지만 예, 그 뒤에 물고 있는 총 사업비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것도 저희가 총으로 보면은 이제 금년에 한 1,300억 원 규모지만은 실제 총 사업비로 보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규 사업 쪽도 저희가 잘하지만은 가지수를 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예산 확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규 사업들이 이게 진입하고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그 전라북도 출신들이 좀 잘 돼서 네. 상징적으로 각 부처에서 뭐 절차가 안 돼 있다, 뭐가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예산실이나 부처에서 안 넣어줬던 사업들, 우리가 아까 산업단지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좀 증설하는 사업이랄지, 특히 그 동학 선양 사업, 뭐 이런 것들 부처 단계에서 못했던 것들을 마지막 국회 단계에서 지금 다 해소가 돼서 뭐 그 신규 사업 확보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거의 이번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풍부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이디어도 많다고 이경재 의원님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역시 고창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어떤 인구 감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 경제 순환 관련해서 많은 이제 시책을 내놓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경제 관련해서 좀 국민들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역 화폐를 물론 발행해서 좀 하고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수당 제도가 이제 저희가 최초로 하면서 예. 농민수당을 전액 그 지역 화폐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만 왜 지원해 주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소상공인이랄지 전통시장이랄지 뭐 자영업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이게 효과를 보시게 돼서 농민수당 제도나 고창사랑 상품권이 함께 사는 제도구나 이런 걸 실감하는 그런 제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고창군의 경제는 특정 사람들만 잘 나가면 안 되고 함께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상생경제다. 그래서 예. 저희 고창군청의 경제과 이름은 상생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사회에서의 공생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공동체를 만들면서 저희 예.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기업이랄지 지역 공동체로서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그 연대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식초문화 또 수도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식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복분자 술을 만드시던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식초로 넘어가서 복분자 식초나 발사믹 식초 또 뭐 오디나 뭐 아로니아 이쪽까지 지금 거의 발효식초, 발사믹 식초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금년에도 보니까 한 6개 업체에서 한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농가 차원에서의 가내공업이지만은 이렇게 연대를 해나가면서 확장을 해나가면은 예. 지금 뭐 이태리의 그 뭐 발사믹식초나 이런 데도 보면은 협동조합 형태나 지역 연대가 강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외부 효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고창은 특히 이 내생적인 우리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가면은 이 고창식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구조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봐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식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발효식초 연구회 회원들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하는 분만 한 100여 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지역 자체적인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가자. 예. 이런 쪽으로 제가 아까 농생명 식품이나 그렇죠. 경제 기업 쪽도 지금 설계를 좀 하고 있고요. 다양스럽게 뭐 중소기업 쪽에서도 식품기업 중심으로 작년에도 지금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도 세 군데나 또 새로 진입을 좀 했고요. 예. 끊임없이 그런 자생하는 또 인력을 키우는 그 구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 경제인들 소상공인들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울력해서 협동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고창 지역경제 포럼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전체 우리 지역 경제인들이 모여서 또 우리 경제 공부에 필요한 특강도 듣고 그다음에 기업들 애로사항도 같이 소통해서 해결하고 그런 그 연대체도 저희가 만들어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그 지역의 자생력,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고창식으로 하여튼 연대해서 함께 사는 그런 알겠습니다.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이경규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네. 아까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강조를 하셨는데 또 뭐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읍내에 친일파 동상을 두고 그 인천 김정수 선생의 이 얘기인데요. 사실은 뭐 부총리도 하고 기업인이고 동아일보 창업주기도 하고 여러 공적도 있는 분인데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이 친일 반민족 행위한 걸로 판결을 내려졌기 때문에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동상과 관련해서 뭐 철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함부로 없앨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이냐 또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게 큰 교훈이 돼서 하여튼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치욕을 당하는 게 역사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충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또 지역이고 출생지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두부를 단칼로 자르듯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동상하고 그 인천로 도로 지명 문제죠. 근데 인천로 같은 경우도 도로 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지명을 쓰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법에. 근데 이것을 그대로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대로 전취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명이고
또 이미 동네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김성수 면도 있어요. 선생님 태어나기 전에 이 인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마을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마을 네. 이름을 이제 호로 따서 썼던 거고 그 마을 이름을 따서 이제 지명을 낸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동산 같은 경우도 특정인이 누가 세웠다면 이게 정리가 쉬울 텐데 그 집안에서 세웠다든가 그러면 국민들이 그 건립 추진위원회를 내서 국민들의 그 푼돈 성금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그 애정을 갖고 있고 해올 거거든요. 예. 이것을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좋은 뜻이고 또 가급적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갈등이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도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지혜를 제가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우리 소각장 추진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갈등 해소는 지금 최근에 기법인 그 갈등 조정위원회 갈등 전문기관의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가 예.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좀 공론화를 해서 이런 지혜를 양쪽에 또 원하는 걸 다 갈 수 있는 국민들이 어쨌든 갈등을 최소화하겠으면 이걸 해보자고 지금 제가 그 예산 요구를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예산이 안 세워져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쪽 양쪽 서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역사의 교훈이 그 제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현안보다도 어려운 현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또 논란이 있기 네네. 때문에 예, 그런 만큼 공론화 과정을 꼭 밟아서 처리하면은 네네.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예. 군수님 초선이신데 3선 정도 하신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2020년 경자년 또 구청 군정 잘 이끌어 주길 바라면서요. 국민들에게 새해 다짐 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국민들께 어르신들 잘 모시는 그 효자 군수로 농업을 살려내는 농민 군수로 가장 낮은 데서 이 봉사하는 서민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또 한 해를 맞습니다. 올해도 가장 쉽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들 편안히 잘 모실 수 있도록 또 고창에 희망이 있는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경재 논설위원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치단체장에 듣는다. 오늘은 고창 군정을 살펴봤습니다. 고창군의 유기상 군수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